네, 안녕하세요. 유느니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이솝우화에서 세 번째 이야기, The Dog and the Shadow, 그 개와 그림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영문으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문장별로 해석하는 시간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자, The Dog and the Shadow. It happened that a dog had got a piece of meat and was carrying it home in his mouth to eat it in peace. Now, on his way home, he had to cross a plank lying across a running brook. As he crossed, he looked down and saw his own shadow reflected in the water beneath. Thinking it was another dog with another piece of meat, he made up his mind to have that also. So he made a snap at the shadow in the water, but as he opened his mouth, the piece of meat fell out, dropped into the water, and was never seen more.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우화의 교훈이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Beware lest you lose the substance by grasping at the shadow. 네, 그럼 이제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happened that a dog had got a piece of meat and was carrying it home in his mouth to eat it in peace. 자, 일단 이 문장에 peace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이제 물론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자, 어느 날 강아지가 어떤 개 한 마리가 piece of meat, 어떤 고기 덩어리 하나를 어떻게 이제 우연히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입에다 물고 그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있었느냐? To eat it in peace. 자, 이제 평화로운, 그러니까 peace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peace는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그 여유를 가지면서 그 고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now on his way home, he had to cross a plank lying across a running brook. 자, 근데 on his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이제 개울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로 이게 널빤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나무로 된 약간 다리 비슷한 게 있죠. 자, 이 널빤지를 이제 플랭크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물이 있죠. 자, 그러니까 물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에 자기 모습이 비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As he crossed, he looked down and saw his own shadow reflected in the water beneath. 자,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이제 가다가 딱 밑을 쓱 봤더니 그 물에, 그죠? 물이 이제 거울과 같은 거잖아요. 그 리플렉션, 나의 그 상, 비춰진 상, 거울에 비친 상처럼 그 자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떤 또 다른 개가, 어떤 개가 그 입에다가 고기를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Thinking it was another dog with another piece of meat. 그러니까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또 하나의 그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다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He made up his mind to have that also. 자, 그랬더니 이제 욕심을 품은 거죠. He made up his mind.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느냐? 그 고기도 내가 가져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탐욕스러운 개죠. 지금 나 이미 내 입에다가 그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데 저 다른 개가 갖고 있는 것까지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오르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시소스의 이야기, 그 나르시소스라는 젊은 청년이 이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물 안에 풍덩 빠진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전에 그 힌두교 전설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물에 비친 것 또는 거울에 비친 것, 사실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허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허상을 진짜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인간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과 허상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개도 뭐 이제 조금 있다가 더 그 결말을 보시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나의 모습에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그 어딘가에 비춰진 허상이다. 그거를 이제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제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현실과 허상의 구분. 이게 사실 이번 우화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so he made a snap at the shadow in the water. 자, 그래서 made a snap. 이게 뭐냐면은 이제 snap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빨을 그냥 막 두드리는 겁니다. 이빨을 이게 입을 열었다가 닫고, 그죠? 이렇게 막 입질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상대방 개, 저기 물에 비친 그 개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한 거겠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입에 물고 있었던 고기가 이제 물로 풍덩 빠지죠. But as he opened his mouth, the piece of meat fell out, dropped into the water, and was never seen again.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죠. 그 상대방에 있는, 엄밀히 말하면 상대방도 아니지만은 또 다른 개의 그 고기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허상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죠? 진짜 것까지, 진짜 고기까지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허상의 것을 탐하다가 진짜 것까지 빼앗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뭐 이게 모든 이소부화가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현실 세계, 그 인간 세상에서도 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화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ware lest you lose the substance by grasping at the shadow. 자, beware 이거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뜻이죠. 자, 왜냐하면은 lest you lose the substance. 자, 이따 단어 다루는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 substance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란 뜻이고 또 동시에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실속이 있는, 실체를 가진, 알맹이가 있는, 뭔가 본질적인 것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물질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어떨 때 잃어버릴 수 있느냐면은 by grasping at the shadow. 그림자를 내가 자꾸 얻으려고 하다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라는 건 결국 허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 비친 나의 모습. 이 물에 비친 모습은 나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리플렉션일 뿐인데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하고선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에는 substance를 잃게 된다. shadow를 잡으려다가 substance를 잃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 표현 정리. 이번 우화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한번 단어 표현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happen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happen. 뭐 우리말로 이제 happening이라는 말도 뭐 많이 쓰고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happen이라는 말을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occur by hap. 자, 이 have이라는 것에 의해서 무언가가 일어나다, occur,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have이라는 단어, 요즘은 잘 안 쓰고 이제 옛날에 쓰였던 단어의 모양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괄호 안에 썼죠. chance, fortune, luck, fate. 자, 그러니까 어떤 운, 그렇죠? 운, 행운, 뭐 운명 등등. 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럭키하다, 뭐 운, 저 녀석은 행운이 좋아, 저 녀석은 저 녀석은 운이 좋아, 저 녀석은 항상 그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쟤는 항상 불행해,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뭐 이제 운명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죠? 행운이라 여겨지는 그런 일도 그 원인이,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이제 happen이라고 해요. 그래서 have the good or bad, 여기서 of가 아니라 이제 o한데, 오타가 났네요. have the good or bad fortune to be.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떻게 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그거를 이제 happ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이제 happiness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누구나 다 이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죠? 내가 그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그 결과물로 찾아올 수 있고, 반대로 unhappiness, 그죠? 그 해피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도 뭐 이제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찾아올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사어로 이제 happenstanc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이제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이건 이제 우연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연, 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마치 꼭 뭐가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죠. 네. 운이라는 것도 없고 다 명확한 과학적인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iece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이 첫 번째 piece는 P-I-E-C-E. 그래서 어떤 조각이라는 것이에요.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큰 것의 일부, 작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piece of the pie 그런 말 많이 쓰죠. 어떤 파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스의 그 파이의 한 조각,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카페 가도 뭐 무슨 케이크 한 피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래서 일부분, 어느 목, 그리고 떡고물 이런 의미로도 이제 쓰이게 됩니다. 네. 이게 꼭 파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이권 같은 것이 있다. 우리가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도 한몫 챙기고 싶어. 나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그 piece of the pie가 나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eace, P-E-A-C-E.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이건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peace of mind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내 마인드, 내 정신, 그죠? 또는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곳에 내 내면에서 좀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의 평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plank 이건 널빤지였고요. 이제 brook는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봤었던 요 물이죠. 예. 개울을 이제 brook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reflect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게 reflect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비추다, 그죠? 어떤 이미지가 이제 뭐 거울이나 뭐 물의 표면 같은데 이렇게 비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사하다, 그죠? 그 거울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 결국에는 뭡니까? 이 빛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물의 모습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reflect라고 해요. 또는 이제 명사형으로 쓰이면 이제 reflection이라고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영하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또는 어떤 원리, 자, 그런 것을 나의 실생활에다가 이제 적용하고 싶어요. 자, 그런 거를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얻은 교훈, 레슨을 이곳에다가 reflect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솝우화라는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어떤 비유적인 방법으로, 어떤 상징적인 방법으로 이제 아주 짧은 스토리 안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영어도 배우지만은 그 안에 있는 교훈을 배운단 말이죠. 자, 그 교훈을 배우는 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원리, 그죠? 이런 가르침, 이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그런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우리 삶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야죠. 네, 그래야지 이제 내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솝우화를 통해서 얻은 레슨, 또 teachings 이런 것들을 reflect on my life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reflect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reflect on 뭐뭐에 대해서 reflect 하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의미가 있는데, 반성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 되돌아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성하다. 반성 언제예요? 내가 뭔가 옛날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반성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성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당시 내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네, 마치 거울에 비춰가지고 나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듯이. 네, 그래야지만 뭔가를 배울 수 있죠. 아,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랬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의 법칙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의 과거의 모습, 이런 것들을 reflect 해야 되는 거예요. 네, reflect on. 그래서 반성하다, 되돌아보다, 사색하다,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제 reflection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우화에서는 그 안 좋은 의미로 쓰였죠. 왜냐면은 그 reflection, 그 물에 비친 그것이 사실 나의 참 모습인데 그거를 이 어리석은 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혀 다른 개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스티나에서 나왔었던 나르시소스도 아름다운 모습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죠? 결국 물에 풍덩 빠지고
그래가지고 뭐 죽었겠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쓰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죠? 내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객관적인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나의 단점을 파악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아낸다라든지 그런 용도로 리플렉션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est. 여기서 이제 발음할 때는 이제 t는 묵음으로 합니다만은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unless라는 단어랑 약간 비슷해요. 뭐뭐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나왔었죠? 본문에 beware lest you lose the substance by grasping at the shadow. 네. 그림자를 탐하려고, 그림자를 잡으려고 했다가 그 실질적인 것을 잃지 않도록,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죠? 네. 뭐뭐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ubstanc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물질을 상징한다. 자, 근데 이 물질 중에서도 진짜 물질, 어떤 알맹이를 가진 것, 속이 알찬 것, 실체를 가진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화에서는 그 개가 실제로 입에 물고 있었던, 그죠? 진짜 고기, 그것이 substance가 되는 것이고, 물에 비친 것은 물에 비친 그 고기는 이제 허상, 그죠? 신기루, 그림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substance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제 substantial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상당한 그 실속이 있다. 네, 그냥 뭐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가 아주 알차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he's all talk but no substance. 자, 그 녀석 말은 많다. 말은 많아요. 말은 많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안에 substance는 없다. 네, 그럼 이건 좀 안 좋은 의미죠, 그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은 별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substance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rasper 있었죠. 이제 그 개가 이제 그림자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그림자를 잡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graspra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이제 움켜잡다. 그죠? 뭔가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내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는 거. 자, 그럴 때도 이제 grasp라는 말을 쓰고 이제 뭔가를 파악하다 또는 이해하다라고 할 때도 이제 grasp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새로운 내가 개념을 접했다는 거죠. 새로운 개념, 새로운 원리, 새로운 아이디어.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grasp를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grasp를 해야 돼요. 움켜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새로운 개념 또는 아이디어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grasp라는 단어가 꼭 이제 물질적인 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문 하나 써봤습니다. Can you grasp the concept of his teachings? 자, 그의 가르침, 그의 가르침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너는 파악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grasp라고 썼는데 understand라고 써도 돼요. Can you understand the concept of his teachings? Can you grasp the concept of his teachings? 그 아이디어를 파악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화의 교훈은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beware lest you lose the substance by grasping at the shadow. 그림자에 집착하다간 실체를 놓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체를 가진 것과 실체가 없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분별력이 좀 안 좋은 사람은 구분을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그거를 가짜를 계속 쫓다가 결국은 나중에 낭패를 보고, 그죠? 그 진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가짜 쪽에 이제 가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누구나 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우화 속의 개처럼 그림자를 쫓다가 자기 가진 것마저 잃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경험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 한번 그렇게 낭패를 당한 후에는 똑같이 안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불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lesson. 그리고 내 자신을 reflect on my past mistakes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뿐더러 내가 조금 더 그 현실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강해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생활 적용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맨리 피홀씨의 동화 속의 심리학에서 이제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 똑같은 이 Dog and the Shadow, 개와 그림자의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리 피홀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교훈이 담겨있는 우화입니다. 현대인들도 많이 공감하고 새겨 들어야 할 우화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죠. 저는 이 우화의 핵심을 이제 현실과 가짜의 구분,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봤고, 이제 맨리 피오씨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욕심에 대한 거죠. 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나는 필요한 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그죠? 필요 이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이제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도 탈이 나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맨리 피오씨는 이제 이 우화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우화, 이솝의 세 번째 우화, 이제 뭐 저의 생각과 이제 본문도 읽어보고 맨리 피오씨의 생각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우리 일상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 그렇죠? 진실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을 키웠으면은 삶이 더 어드밴스 된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에피소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